자, 그럼 5주차에 이어서 대중을 이끌 수 있는 전문가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11번 동작을 요구할 때는 명령어로 지도하자. 이 말은 대중에게 어떠한 동작이나 규칙을 알려줄 때는 존댓말을 쓰면서 알려주더라도 실제 구령을 외칠 때는 반말로 구령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곤지박수를 알려준다면 곤지박수에 나오는 동작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실제 지도할 때는 실제 곤지박수를 해보게 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전체 곤지박수 준비 시작 이런 식으로 명령조로 하라는 것입니다. 대중들이 설령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대통령 할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명령조로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곤지박수 준비하세요, 시작하세요라고 한다면 박자도 같이 안거니와 일사불란한 느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설명할 때는 존댓말로 하되 실제 실행할 때는 명령조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외적을 무찌르러 돌격을 할 때도 돌격하세요, 토들어가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돌격이면 돌격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대중의 참석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줄 때는 사실은 그 대중들이 어린 학생이라 하더라도 존댓말을 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존댓말 하는 건 기본적으로 습관이 돼야 할 수가 있겠죠. 기억하시고요. 다음 12번. 적절한 핀자는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 이 말은 대중의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라고 구령을 했는데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못하거나 쑥스러워서 못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지도자는 적절한 타이밍에 기분 좋게 핀잔을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 중에는 정말 쑥스러워서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적절한 핀잔은 그 대상자에게 용기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핀잔이 듣기 싫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런 느낌을 이제 스스로가 갖는 거죠. 사실은 본인도 애초부터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그 빌미가 이제 필요했던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역시 실제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해가 빠르긴 한데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예전에 저는 그랬습니다. 정중하게 선생님 하기 싫으시면 앉아 계시는 것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수동적인 마음을 갖게 할 수가 있으니 편하게 개인 용무를 보셔도 됩니다. 나가주셔도 된다는 이야기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예전에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보면 젊은 방위들이 이제 내무반에 들어와서 우리 선배님들 총 들고 밖에 나가실 시간입니다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나와주세요라고 거의 애걸복걸 하듯이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폐잔병이 된 것처럼 총을 질질 끌고 나가거나 이상하게 메고 나가거나 거의 수동자세의 끝을 보여주듯이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도 적절한 충격이 필요한 거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의 경험 중에서 교육이나 행사 중에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그 대상들이 단 한 번도 어깃장을 놓거나 시비를 걸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들은 다음에는 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용기와 감이 필요합니다. 전혀 먹힐 것 같지 않는 대상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경험입니다. 여하튼 이런 카리스마도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말을 재미있게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 유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13번. 모든 사람의 참여를 유도할 때는 서로 옆 사람을 건드리게 하라입니다. 대상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서로 서먹서먹합니다. 알고 있는 사이라 하더라도 처음으로 하는 무엇인가를 할 때는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모르는 사람들 경우에는 더욱더 그럴 수가 있겠죠. 그 쑥스러운 프로그램 중에서는 때로는 동시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더더욱 난감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옆 사람이 동성이 아니고 이성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쳐다보지도 못할 때도 있고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남자의 경우에는 얼굴이 빨개진 경우도 있죠. 이럴 때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옆에 있는 대상들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옆 사람을 건드리게, 만지게 하는 겁니다. 기능적 요소는 뭐 그런 거겠죠. 스킨십 운동이나 스킨십 게임을 통해서 하게끔 하게 하는 겁니다. 이때 나에게 스킨십을 하는 대상이 이성이라도 이 사람이 스킨십을 하는 건 앞에 있는 지도자가 스킨십을 하라고 지도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옆 사람이 뜬금없이 그런 불용도 없었는데 스킨십을 한다면 당연히 얼굴을 낮겠죠. 그렇게 정상적으로 스킨십을 하다 보면 다음에 이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초반부에 무조건 스킨십을 하게 합니다. 그 중에 정말 어쩌다 한 명 정도, 특히 여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 어느 누구라도 내 몸에 손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분에게 잠시 빠져 있어도 된다고 하면 되죠. 기분 좋게. 그리고 대상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저분이 심한 몸살에 걸려서 몸에 손만 대기만 해도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쉬게 했다가 다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동의를 구하면 됩니다. 제가 30년 가까이를 해봤는데요.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와 같은 교육이나 행사에 참석하기도 만무하고요. 열심히 하려고 참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지간 교육이나 행사 초반부에 손뼉을 치게 하는 것처럼 상대방과 스킨십을 하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남성이나 여성 대부분이 가벼운 스킨십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불쾌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4번, 육체적으로 접촉하게 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말씀은 12번과 유사한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은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은 가능하다면 몸과 몸을 가볍게 부딪히는 정도의 프로그램이 섞이는 걸 하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즐거운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극장식 의자에 앉아 앞에서 지도자가 하는 지도만을 보고 개별적인 프로그램만을 한다면 몸이 건조합니다. 금방 식상해합니다. 그 대상들도 재미없어 하기도 합니다. 반응들은 얼굴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뭐 저의 일반적인 레크레이션 단합의 시간, 친교의 시간 등의 프로그램을 한번 보면은 1시간 정도는 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집단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다 같이 민속춤을 배우는, 그러니까 folk 댄스를 함께 배우고 추는 시간으로 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레크레이션이니 단합의 시간이니 화합의 시간, 친교의 시간 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면 folk 댄스를 경험한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예전의 강사들처럼 전문가들처럼 종합적인 레크레이션 기능을 가진 지도자가 별로 없습니다.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지도자로서 레크레이션의 기능적 요소 전반과 folk 댄스 100곡 이상 정도로 지도할 수 있는 종합 지도자는 전국에 2명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 2명 중에서는 제가 포함이 됩니다. 쑥스럽습니다만 사실이고요. 15번, 상품이나 상금을 준비하라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기업체를 상대로 한 이벤트 기획사를 운영했었고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들도 산업 레크레이션이다 보니까 어떠한 교육이나 행사를 하더라도 항상 선물들을 가득 쌓아놓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보상을 줘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되묻는다면 그것도 맞는 말씀이기는 하죠. 그 자체에 참석한다는 게 유익하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말씀은 더욱더 열심히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방관자 입장에 처했던 사람들도 본인도 한번 해볼까라는 하고 싶은 용기를 갖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드리자면 기업이 아닌 사회복지관에서도 종종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저희 회사로요. 저와 같은 프로가 아니어도 좋으니 제자들 중에서,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내드릴 수는 있지만 선물을 꼭 준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전에는 저희는 사회복지기관이라서 선물을 준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경험도 많지 않은 초보 강사가 가서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선물까지 없으면 동기가 없어서 대상들이 안 따라합니다. 초보 진행자가 더욱더 힘들어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에게 비싼 선물을 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가벼운 선물 정도를 드리자는 건데 그것도 모든 분들에게 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참석하는 분들에게 드리자는 건데 그거조차도 준비가 안 된다고 하시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요즘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대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데이케어 센터나 요양원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할 때도 저는 항상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탕을 드리거나 초콜릿을 드리거나, 물론 이제 심시 상태에 따라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드셔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 다른 거를 준비하더라도 꼭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게 합니다. 16번 개각의 도토리 처리 요령입니다. 문장이 조금 억세죠? 거칠어 보이죠? 설마 저런 내용이 지도록에 있을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꽤 오래전이죠. 거의 30년 가까이 전에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양성교육을 배울 때 교재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내용 그대로입니다. 요즘에는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양성교육을 30시간 정도를 배우면 지도자 자격증을 주고 그러잖아요. 저희 때는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1년을 배웠습니다. 2학기. 어떤 그 당시 배운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대상들 중에는 꼭 저런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다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튀고 싶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원래 성격이 잘난 척을 좋아하는 사람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면 앞에 있는 지도자와 잘하는 사람일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이 하라고 하는 거 대충 하거나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여기에 앉아있긴 하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튀고 싶어하는 사람일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와 같은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왕년에 또는 현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다 보니까 나 좀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사람일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이나 회장, 전직 높은 사람 등등 주로 그런 부류가 그런 행동들을 이제 합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범주 안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꼭 처리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알아봐주는 것과 미리 사전에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알아봐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대중들이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미리 말을 하는 겁니다. 저분은 암흑의 사장님이신데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즐기려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여간 뭐든지 열심히 잘하시니까 저 자리까지 올라가셨겠죠? 이런 식으로 띄워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빌미를 만들어서 초반부에 준비된 선물 중에서 그럴싸한 걸로 미리 주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군이라는 긍정적인 착각을 통해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적극적 동조자가, 옹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도 그런 효과를 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내 편을 만들어버리면 프로그램 하는데 아주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어지는 교육도 이분들 때문에 잘 된다는 거죠. 제가 경험했던 실제 있었던 그림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인데요.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녹음했기도 하고요.
제가 강남에 시니어 봉사단 교육을 하러 갔는데요. 처음부터 비협조적으로 하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네요. 저희는 교육이나 행사장에 가면 저희들 말로 오늘의 진상을 찾습니다. 이 말은 수업 용어로는 맞지 않고 부적절한 단어이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하는 말인지 여과 없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이 진상이 뭐냐면 오늘 시작되는 교육이나 행사에 비협조적일 것 같은 사람을 미리 사전에 찾는 겁니다. 흔한 말로 애먹일 사람을 찾는 겁니다. 저희 정도가 되면 딱 들어가자마자 얼굴 표정과 앉아있는 자세만을 보면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들어도 알아낼 수가 있죠. 되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저희가 눈칫밥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찾습니다. 여튼 그날도 들어가자마자 찾아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 생각했던 분이 진상이었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삐딱하게 앉아 있었고요. 말씀도 항상 공격적이고 딱딱한 말투였습니다. 교육이 시작된 후 20분간을 계속 비협조적으로 하시길래 직감했죠. 이 양반 왕년에 뭔가 했었던 분이구나. 그래서 행사 담당자에게 살짝 가서 물어봤더니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예비역 대령 출신이더라고요. 그것도 주로 특수부대에서 특수임무를 했던 곳의 지휘관이셨더라고요. 그러니 나 좀 알아봐 주길 바랬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르는 것처럼 그분 옆으로 가서 선생님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젊은 시절에 남들을 지휘했던 일을 하셨나 봐요. 말씀이 지시적이고 또 연세에 비해 허리도 곧으시고 군인 같습니다. 그것도 독일 장교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피 웃으시면서 저 사실은 예비역 대령 맞습니다. 별달기 직전에 사정상 예편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석자들에게 그랬죠. 이분이 육군사관학교 나오신 예비역 대령 출신이시더라고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특수부대 지휘관으로 평생을 계셨던 분이랍니다. 라고까지 하면서 한층 지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매우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으시고 그 이후에는 저의 협조자, 지지자가 되셔서 저의 보조진행자의 역할까지 수행하셨습니다. 참 재미있죠? 시종일관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본인이 나서서 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시고요. 이분 때문에 대단히 편하게 교육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행사 분위기 전체를 업하시는 역할을 이런 분들이 하십니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개밥의 도토리를 잘 활용하면 개밥의 도토리가 아니라 황금이 되는 거죠. 이 방법이 개밥의 도토리 처리 요령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17번 얼굴에 철판을 깔아라입니다. 이 말도 15번처럼 매우 직설적이죠. 맞습니다. 제가 배운 교재 역시 글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앞에 나와서 지도하는 사람은 얼굴이 두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굴이 두껍지는 못합니다. 두껍다는 건 얼굴의 두께가 실제 두꺼워야 한다는 것도 조금 있겠지만 얼굴이 빨개지는 걸 최소화할 정도의 마음이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컨트롤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중들은 앞에 나와서 뭔가 하는 사람의 얼굴과 손, 움직임, 말투만을 보면 바로 알아봅니다. 무엇을 알아보냐고요? 그 사람이 프로인지 프로가 아닌지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진행하는 도중에 표시가 안 날 정도의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배짱입니다. 내뱉은 내 말이 중대한 실수가 아니라면 바로 잊어버리고 다음 진행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장 없이. 내가 한 말에 그 말에 신경을 쓰고 자꾸 느끼다 보면 집착하다 보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얼굴에 철판을 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철판을 어떻게 깔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남 앞에 나가서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 좌이건 타이건 생기게 되면 주저없이 나와서 자꾸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경험밖에는 딸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0년도 못 되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간이 내가 남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 한번 못 해보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역시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시면 후회합니다. 조금 우스운 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요. 뭐 외향적인 성향을 길러보시면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많은 경험들을 하다 보면 얼굴에 철판이 깔린 것처럼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바마가 매우 말하기 힘든 내용을 연설할 때 티 안 나게 하려고 무서운 얼굴 표정을 하고 이제 말하는 모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지도 분위기를 흐리게 할 사람을 미리 찾는 능력도 중요하다. 이 말은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과 비슷하긴 한데요. 개밥의 도토리와 비슷한 사람을 찾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면 톡톡 튀는 사람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의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매우 드문 경우긴 하지만요. 그런 사람들은 초반부에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말할 때 뛰려고 하는 사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주위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등등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교육이나 행사에 매우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담당자에게 말을 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벙어리 맨가슴 앓듯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지도자가 어떠한 식으로도 처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말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행사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개밥의 도토리처럼 지도자가 처리할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여기까지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럼 6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9번 모르는 노래나 게임은 솔직하게 말하고 지도하라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도자가 준비한 내용과는 다르게 다른 것을 대장들이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설령 모를 경우에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지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같이 하면서 함께 배워보죠. 또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배워서 다른 데 가서 써먹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굳이 아는 것처럼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공연히 아는 척 하다가 틀리게 되면 더욱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준비한 내용 이외의 것을 하자고 한 적이 한 번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 주도권을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지도자의 원래 원칙이기는 합니다. 어쩌다 매우 피치 못할 경우가 이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다 아시는 옛날 멘트이긴 한데요.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못 배웠습니다. 유치원을 끝내 졸업하지 못하고 그래서 못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참여자들과 함께 배우면서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틀려도 부담도 없고 지도자를 탓할 이유도 없죠. 자, 20번 본인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아껴 활용하자입니다. 이건 지도자의 기능적인 내용, 능력적인 건데요. 이 내용은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이나 행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어떤 해는 12월 송년 행사만 30개 정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2020년 송년회는 어떨지 저희 후배들이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하여간에 올해 이벤트 레크리에이션, 7호 레크리에이션 등등 직접 대상을 상대로 해서 살아나가시는 분들 많이 걱정이 됩니다. 다시 저희 얘기로 돌아가서요. 송년 행사는 프로그램 시간이 주로 2시간 정도입니다. 1시간은 집단 게임이나 대표자 게임 등으로 이루어지고 40분 정도는 노래 자랑이나 춤 정도 합니다. 그리고 20분 정도는 포크 댄스나 해운꽃 추첨이 주로 주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1시간 집단 게임이나 대표자 게임 때
제가 준비하는 게임은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준비합니다. 이 한 개나 두 개를 가지고 다양하게 응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상들이 볼 때 재미없는 게임을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고 재미있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는 상황에 따른 재미있는 멘트와 음악이 어우러져 효과를 내주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하나의 게임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도자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행사 전에 그 게임으로 인해서 벌어질 상황에 대한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가 가진 많은 기능들을, 게임이란 많은 게임들을 아껴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초보 지도자가 1시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면 최소한 5개 정도의 게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게임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말빨, 흔히 이제 애드립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껴라가 자칫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해서 하나를 가지고 우려먹어라라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의 게임을 가지고도 내가 확실하게 응용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기능적 요소들도 아낄 수가 있고 대상들도 즐겁게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번 여가 지도자는 웃음만 주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은 레크레이션이건 치료 레크레이션이건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무조건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말보다는 감동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감동도 웃음에서 나오거든요. 울음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잘 웃고 나와서도 그 프로그램 감동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크레이션이 꼭 웃음만을 주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례로 기업에서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팀원들을 위한 프로젝트 이벤트를 웅장하게 할 때도 있고요. 전 사원을 데리고 새로운 공장 부지를 찾아 걸어가는 행군도 있습니다. 행군을 힘들게 한 후에 공장 부지에서 함께 껴안고 울기도 하죠. 감동이죠. 웃으면서 우는 거죠. 또 캠프파이어 때도 많이 웃고 울기도 합니다. 화해 프로그램을 통해 감동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란 웃음만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을 버리자라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개념적인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조금씩 천천히 서서히 풀어가자입니다. 이건 쉬운 말입니다. 이것도 예를 가지고 말씀을 하자면 남녀 간의 사귈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처음 만나서 사귈 때도 만나는 횟수에 따라 기간에 따라 진행되는 진척 상황이 있죠. 남성이 무조건 본인 멋대로 하면 곤란하지요. 천천히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런 겁니다. 다 알아두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임이나 노래, 율동 등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쉬운 것부터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알려줘야 된다면 부분을 나눠서 단계별로 알려주고 다음에 하나로 연결하여 알려주면 되겠죠. 또한 받아들이는 대상에 따라서도 알려주는 전달 방법이 다릅니다. 유아들이나 노인의 경우에는 말도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중간중간에 경유되는 것들까지 풀어서 천천히 알려줘야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일반 젊은이들이나 성인들에게 천천히 풀어서 알려주면 지나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대충대충 알려주는 것보다는 풀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처음 경험하는 것들은 뭐든지 어렵거든요. 말을 천천히 풀어서 조리 있게 전달하는 것도 그렇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훈련을 거친 후 여러 경험을 거친 다음에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말을 하자면 말을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3번 봉사하는 마음을 갖자입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돈을 받고 교육이나 행사장에 갑니다. 경력과 능력에 따른 비용의 차이는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초보자건 전문가 간에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돈만큼의 값어치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로 인하여 이분들이 뭔가 얻을 수 있다면 변화하는 마음을 잠시라도 갖게 할 수 있다는 하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간혹 초심의 마음을 잊고 돈에 맞게끔 해주면 되지라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원 행사에 임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대중을 이끌 수 있는 여가 지도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레크레이션의 기본 지도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지도력을 마치고요. 이어서 노인 여가 지도력을 보겠습니다. 일반 지도력과 같은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조차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대상을 초월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줘라. 2번 경쟁적으로 지도하자. 3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의 팀을 만들자. 4번 교육이라 하더라도 강화물을 준비하자. 5번 설명을 천천히 풀어서 한다. 6번 신체 활동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준다. 7번 어려운 규칙일 경우 단계별로 나눠 지도한다. 8번 프로그램이 끝난 후 상품을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9번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0번 지속적으로 칭찬을 한다. 11번 80세 이하는 노인으로 생각하지 않게 한다. 12번 놀이소품은 완성도 있게 만들어 활용한다. 13번 호칭은 젊은 기분이 들도록 서로 정한다. 14번 못할 것 같다고 미리 예단하지 말자. 15번 다양한 상황에 맞는 멘트를 준비하자로 15개의 지도력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15년간의 노인여가 지도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노인에게 나타나는 심신의 특성에 맞는 지도력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복되는 내용이라도 노인의 특성이 보이는 것은 설명을 재차 하고요. 처음 등장하는 것들은 당연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1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줘라입니다. 노인이 왜 노인입니까? 늙으셨으니 노인이지요. 신체도 늙고 생각도 늙고 하니까 노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상적인 노인은 인지가 느리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자신만의 결정을 하고 신체로 그 행동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일반인들보다 당연히 느리다는 겁니다. 다르죠. 그러니 진행자는 그런 노인들의 특징을 알고 기다려줘라입니다. 진행자가 노인의 특성을 모를 리가 없겠죠. 아니까 노인 프로그램을 하는 거잖아요. 노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보면 진행자가 노인에게 무언가를 설명을 열심히 해놓고 노인이 그 내용을 듣고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 실행하는 데까지를 온전하게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마무리할 때까지요. 이건 진행자가 기다려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진행자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거의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노인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말씀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가져가냐? 지가 왜 다 하냐? 그럴 거면 알려주지 말던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들도 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줘야 그나마 노인이 가진 잔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프로그램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노인이 가진 기능을 유지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같은 겁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곤 합니다. 프로그램 시간이 짧게 배정돼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프로그램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여하튼 노인 프로그램 지도자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 경쟁적으로 지도하자입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경쟁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되게 노인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걸 보면 경쟁이라는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경쟁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다고 해서 경쟁하지 않고 안전하게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수 있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안전을 담보로 한 상태에서 경쟁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본인이 가진 능력 이상의 숨은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나친 경쟁은 배제하고 적당한 경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경쟁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젊었을 때의 느낌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경쟁은 재미와 성취감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3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의 팀을 만들자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2인 이상의 팀을 만들어 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하게 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2인 이상 팀을 만들어 하게 되면 내 파트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쟁이라는 요소까지 들어가게 되면 지지 않으려고 더욱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죠. 나로 인해서 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가진다는 겁니다. 최근에 노인들 중에는 아직도 결식 노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못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은 또 없습니다. 단지 외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2인 이상 팀을 만들어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치매랑 재활놀이 프로그램은 혼자 하는 놀이는 없습니다. 다 2인 이상 팀을 만들어 하는 놀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혼자 하는 놀이일지라도 형식을 바꿔서라도 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노인의 외로움을 이해한다면 2인 이상 팀을 만들어 진행하자입니다. 4번, 교육이라도 강화물을 준비하자입니다. 이건 지도력에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참석한 노인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다면 강화물, 즉 선물을 주자입니다. 그럼 다른 노인들도 자극을 받아 열심히 하려 하는 동기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건강 상태에 따라 먹거리를 준비하면 제일 무난하기는 합니다. 5번, 설명을 천천히 풀어서 한다가 있습니다. 이 말은 위 내용과 같은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번, 신체 활동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준다입니다. 노인은 때로는 말로 천천히 풀어서 알려드려도 그게 더 어렵게 이해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설명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력이 부족하여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럴 때는 말보다는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라고 말 한마디를 전달해 주면 오히려 더 잘할 때가 오히려 더 전달력이 있어가지고 잘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따라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굳이 말로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 번이라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요. 충분히 말로 이해가 가능한 노인임에도 굳이 행동으로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 이건 지도자가 현장의 대상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적응할 수가 있겠죠. 7번, 어려운 규칙일 경우 단계별로 나눠 지도한다입니다. 위에 배운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조금은 다릅니다. 어려운 규칙의 놀이나 게임이라면 그 규칙을 한꺼번에 적용해서 알려주고 지도하지 말고 게임성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완화하여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쉬운 방법으로 알려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노인들이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규칙을 알려주고 진행을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래의 규칙까지 도달하게 해서 놀이와 게임 전체를 이해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르신에게 성인 포카놀이를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요. 포카놀이의 규칙들을 처음부터 그 많은 내용들을 알려줬다면 노인들이 중도에 포기했을 겁니다. 이처럼 단계별로 나눠서 지도했더니 충분히 이해하고 줄였던 기억이 납니다. 8번, 프로그램이 끝난 후 상품을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입니다. 이건 지도자가 경쟁을 통해 이긴 팀에게만 상품을 주겠다고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종료된 후에는 진 팀까지 상품을 주는 게 좋다입니다. 노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에게 진 팀은 왜 주냐고 따지는 노인분들은 결코 없습니다. 단지 지도자는 상품을 프로그램의 강화물로만 이용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주면 좋다는 겁니다. 노인분들이 상품에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안 주면 서운해합니다. 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9번,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입니다. 진행에 관련한 스킬인데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게 되면 지는 쪽에서는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기 전에 재미없다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게 되기도 하죠. 놀이와 게임이 재미가 없는 건 지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경쟁이 들어간 상태에서 재미없다고 말하는 경우는 100% 지는 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승부와 재미가 비례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지는 쪽은 재미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적절하게 반칙성을 유도하더라도 비슷하게 승부가 가려질 수 있도록 진행해야 좋습니다. 그래야 대상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경험이 있어야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겠죠. 표시 안 나게요. 10번, 지속적으로 칭찬을 한다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사소한 것이라도 스스로 열심히 하면 칭찬을 합니다. 노인들의 특징으로 2번, 3번 이상 생각하게 하는 것들은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리 쓰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거나 열심히 하면 무조건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이 칭찬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박수 소리가 커도 칭찬을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칭찬을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게 만드는 약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보면 별게 아니고 별게 아니게 보이는 것도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11번, 80세 이하는 노인으로 생각하지 않게 한다입니다. 스스로 노인인 척 하지 말게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연세가 80이 안 된 노인은 노인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건데요. 사실 요즘의 노인분들은 건강하기도 합니다. 예전의 노인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노인 행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물론 심신 상태가 매우 저하돼서 그럴 수가 있겠죠. 그건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경우 스스로 프로그램을 적극성을 떨어뜨리게 되기도 하고요. 완성도가 낮은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80세 노인은 노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 저는 이렇게 합니다. 80세 미만 손드세요라고 하고 80세 미만은 노인이 아닙니다. 80세 미만은 노인이 아니라고 어른 정도입니다라는 말을 해줌으로써 노인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스스로 최면을 걸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지도자도 진행하기가 편합니다. 12번, 노인 소품은 완성도 있게 준비하자입니다. 요즘에 노인들의 눈높이는 높습니다. 소품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제공해야 합니다. 예전의 노인들을 생각하고 대충 만들어서 어설프게 하면 안 하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지겠지요. 노인 관련한 여가 프로그램에 쓰이는 소품들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13번, 호칭은 젊은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서로 정해야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어머니, 아버지 뻘이 되는 노인들에게도 어쩔 때는 형님, 누님이라고 장난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르신이라는 호칭으로 정하긴 하지만 하여간에 호칭은 젊은 호칭으로 정해서 하면 좋아하십니다. 물론 징그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그래도 그렇지 않을 때도 왕왕 있습니다. 이건 참고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14번, 못할 것 같다고 미리 예단하지 말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전 노인을 생각하여 최근에 노인층에 등장하는 노인의 심신 상태를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우리하고 다른 건 단지 느리다일 뿐이지 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못할 것 같다고 예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노인들이 못할 것 같다고 예단하는 데에는 내가 노인에게 가르쳐 드리기 힘들어질까 봐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노인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프로그램을 노인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노인여가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번, 다양한 상황에 맞는 멘트를 준비하자입니다. 노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보면 그 상황에 맞는 멘트들이 있는데도 구사하지를 않습니다.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럴 수 있겠죠. 노인들도 재미있는 유머 좋아합니다. 우리와 많이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작 놀이나 율동이나 게임이 그 자체만으로도 재미가 있긴 하지만
더욱 재미있게 하는 건 멘트 유머들이라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원래대로 수업을 하자면 교재 8장과 9장을 했어야 하는데요. 지도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몰아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다음 주 7주차에서 8장, 9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